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해서 미국 루비오 외무부 장관과 회담을 합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루비오 장관과 별도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께 한미 간의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에 관해서 남아있는 현안들을 전반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갑니다. 관세 25% 재인상 압박에 따라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변인님? 이게 외교 채널까지 장관까지 동원했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경제가 아니라 국익 문제로 커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거 통상 전문가만 나왔으면 그냥 경제 파트인데 외교부 장관까지 동원된다는 건 이거는 국익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성을 좀 느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럼프식의 패턴이 또 있습니다. 이게 관세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에서도 안보, 동맹의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면서 이거를 단순히 통상 문제가 아니라 외교 사안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서 결국에는 트럼프식으로 숫자로서 먼저 관세는 숫자죠. 숫자로 바로 우리 시장을 흔들고 시장을 불안하게 해서 또 외교적 압박을 하는 그러한 본인만의 기술을 이번에 구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이번에 그냥 관세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권을 위해서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부 장관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좀 처해 있다라고 보고요. 이번 사안이 쉽진 않습니다. 외교나 안보나 뭐 원자력 협정이나 핵추진 잠수함 이 모든 거를 패키지로 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일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갔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단 미국에 급파가 됐었고요. 그런데도 일단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걸로 보이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이제 급파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뭐 관세가 15%는 합리적이고 25%는 비합리적이고 뭐 자유무역이면 0%여야 되고 뭐 이 숫자에서의 합리성이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마음인 거잖아요. 트럼프의 그냥 마음인 거고 트럼프가 이제 한국 왔을 때도 우리가 봤지만 트럼프의 마음이라는 게 뭐 금간 주면 좋아하고 그거 빨리 비행기에 실어라고 얘기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행동이나 판단들을 하는 거고 이제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도 대통령이 SNS에서 그렇게 직접 언급을 했는데 행정부가 이제 그거를 안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근데 아까 제가 이게 이제 합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이제 뭐라고 이걸 설명할 거예요. 예를 들면 팩트시트까지 다 조인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서 팩트시트에 분명히 입법을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 가름이 된 건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예, 뭐 이제 발의만 되면 네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통상 책임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선 문제가 돼버렸다. 왜냐면 이게 워낙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교나 안보 라인이 총 동원돼서 미국과 이제 접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게 결국엔 관세를 흔들어서 다른 부분에서 유리한 것들을 따내기 위한 압박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방어를 하는 거고 이게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라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나가느냐 결국에 이 문제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나가느냐. 지금 이제 이게 상식선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가 문제일 것 아니 같은데. 양국의 통상 실무자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길게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사인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사인을 본인 SNS에서 뒤집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김정관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이 관세 인상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뭐 따로 더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관보에 게재하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방 관보 게재인데 근데 게재 자체는 저는 방아쇠가 아직은 당겨지지 않은 단계다. 아직은 희망은 있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행정부에서 이제 관세 사실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셔서 저는 놀라긴 했는데 맞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절차는 이미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어허. 하지만 방아쇠가 아직 안 당겨졌다는 뭐냐면 이 여기서 이제 연방 관보 게재잖아요. 게재라는 건 절차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는 거지 아직 시작되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 전 단계에 지금 급하게 투입이 된 거고 한마디로 그 행정부가 있어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행정 절차 개시는 시작이 됐죠. 하지만 이게 개시와 실제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관세를 부과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발효하는 단계는 바로 직전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틈바구니 이 시간 속에서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까지 지금 달려갔다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 행정 절차가 이제 착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장 불안, 그다음에 외교 정치적 압박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좀 말 듣네. 이제 조건부 유예를 해줄게. 분명히 이런 패턴을 트럼프가 구상을 하고서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아직 방아쇠는 당겨지지 않은 단계이니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관세가 직접적으로 발효되기 직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하지만 좀 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미국에서 이렇게 좀 장난을 했을 때 우리가 공포에 떨고 뭐 하라는 대로 다 모시겠습니다 하면 이거 효과 있네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하나의 선례를 좀 만든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이거고 뭘 원하는 거냐 기브 앤 테이크를 확실하게 하고 밸런스 있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당당하게 좀 임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아쇠를 이렇게 당기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진짜로 인상하려는 카드는 아니다. 전략적으로 뭔가 압박 수단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초 1차 협상이 원사이드하게 우리가 유리했던 협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받을 게 있어요. 받을 예.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돌아가면 사실 우리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리로 걸고 있는 게 너희 입법 발의만 해놓고 법안 통과를 안 시켰잖아. 니네 실제 투자할 생각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얘기인 즉슨 미국도 받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일각에서 그 협상 처음 논의 나왔을 때 국내 논의가 야 그거 관세에 15%를 가고 대미 투자를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그 관세를 내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득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실이 있는데 미국의 지금 태도는 자기네는 전혀 실점할 게 없는 것처럼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실제 외교는 그렇지는 않고 예. 다만 이제 이런 문제는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랑도 그렇고 주변 국가랑도 그렇고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런 카드를 반복해서 쓰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제 규모나 무역 교류 규모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좀 방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난점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난점이 있는데 그 난점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도 사실 만만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아무리 트럼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외교 상황의 관례라든지 합의라든지 약속을 다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외교를 할 수는 없다는 점. 예. 그다음에 지금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을 또 지금 앞두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급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덜컥 뭐 어떤 거를 하기보다는 좀 미국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협상에 임하고 있는 동안 행정 절차를 완료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협상을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미 잘 대응하고 있겠지만 그런 식의 약간 좀 투트랙 전략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입법을 할 수 없었고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서 거의 바로 발의를 했고 예산 심사 또 청문회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거를 미국 측에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이제 팩트 시트도 없는 생떼를 부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생떼 부릴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러한 입법에 대한 관세 협박
이야말로 저는 진짜 우리가 만약에 한 번 이거를 받아들이면 예. 명백한 내정 간섭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국가잖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예요. 근데 행정부에서 만약에 입법부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이건 헌법 위반이 됩니다. 탄핵 사유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 사유를 걸고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미국도 대통령제고 상권 분립 국가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뻔하죠. 본인들은 이게 대미투자법 했잖아. 근데 트럼프도 너무 잘 아는 게 이게 입법에 대해서 기한이라던가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냥 압박용인 거예요. 어디까지 협상 레버리지를 위한 압박용이고 투자법 승인 안 하네. 하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압박을 통해서 본인이 좀 더 나은 거를 이거 또 하나 배경이 있습니다. 트럼프 지금 이제 11월 선거 앞두고 있고요. 무엇보다 입금이 필요해요. 아직 한국이나 일본이 입금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투자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 너 한국하고 일본한테 뭐 잘 받아냈다며. 근데 성과가 뭐 없네? 라고 분명히 공화당이라든가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한 비난, 국내 정치적 불안적 상황.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입금을 받아내야 봐봐 한국 우리 이게 입금했잖아. 역시 나는 능력 있는 대통령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무모한 주권 침탈 행위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까지도 하고 있다. 이거를 절대 예. 대한민국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이야기도 하시고 뭐 국내의 생존을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 있지 네. 않습니까? 계속해서 늦어지긴 하는데 23일쯤에는 또 관세 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두 가지 이제 리스크함 앞에 있는 거죠. 그 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트럼프가 추진해왔던 국제 외교 정책 전반이 부정당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거니까 네. 실제로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거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트럼프가 실제로 경제적으로 별로 이게 도움이 되냐 소란을 일으키는 거에 비해서 이런 피로감이나 여론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고 뭐 그 부분을 트럼프가 한국이나 뭐 일본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어쨌든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저는 그러면 우리의 솔루션은 뭐여야 되냐로 돌아오면 이런 경우에 야당이 야 그거 봐 이재명 정부 협상 잘못해왔네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미국한테 이 협상을 준수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협상에 그래야죠. 넘어서는 월권을 하지 마라. 그래야 우리 정부도 가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우리가 애써 합의했던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국회 내에서 다시 반대의 도돌이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광우병 때나 이런 한미 FTA나 이런 때는 시위하는 것도 레버리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말하자면 협상에 그거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저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도 국내 정치적으로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좀 모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서 그런 점도 좀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이제 관보 개제만 하면 방아쇠만 당기면 관세가 인상되는 거고 현대자동차 바로 이제 25% 관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직격탄일 텐데 일단 최근에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많이 낮춰줬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인도는 깎고 한국은 올리는 정책을 쓴 예. 건데 관세를 한가지로 무기로 쓴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제 좀 말 듣고 통하면은 내가 좀 깎아줄게. 한국도 어디 한번 잘해봐 이렇게 샘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도에 대해서도 이제 25% 했던 거는 맨 처음에 제재성 관세를 부과를 했던 건데 이거 18%로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봐봐 인도 사례도 있듯이 한국도 한번 노력해봐인데 결국에는 한마디로 이거죠. 협조하면 깎아준다. 그러니까 우리 25% 올릴 테니까 어디 한번 더 협조해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더 내놔봐. 이게 트럼프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협상이 끝났잖아요. 아니 원하는 게 빨리 입금 빨리 하고 더 내놔봐. 더 내놔봐. 네. 왜냐하면 사실 미국 내에 만약 관세가 인상되면 미국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 물가가 상승하고 예. 고용도 뭐 관세가 인상된다고 고용이 같이 재창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부담이 뉴욕타임스 있어요. 그 보도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물가는 올랐고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보도가 있고 이제 실제적인 경제학자들 분석이 있음에도 지금 관세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건 더 내놔봐. 관세를 하나에 진짜 올리겠다가 아니라 더 내놓으라는 압박의 수단으로서 근데 트럼프가 철저히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중기, 장기적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현대 자동차 같은 기업 피해를 막아야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이게 미국이라든가 어떤 특정 나라에만 중점이 된 이제 공급망을 좀 재편할 좀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또 트럼프 리스크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한 상수. 트럼프는 또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 상수를 항상 변곡점에 두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통상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장기 플랜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트럼프 조현-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재보선 판결 앞두고 불안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전망이 엇갈리긴 하는데 좀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둘 필요는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이 돈을 가져오면 투자를 하면 야 투자가 일어났어. 근데 이거를 지금 위법하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당장은 200만 달러가 투자가 됐지만 이게 3,500만 달러짜리야. 이게 1억 달러짜리야. 미국 국익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일부 말하자면 위법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위법화할 수 있겠어? 라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연방 대법원을 지금 압박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 압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판결에 또 방어 논리를 쓰면 와 네. 관세가 이렇게 효과 있잖아. 이렇게 받았잖아. 네, 네, 이게 그렇죠. 효과 있잖아. 그러니까 아하. 방어 논리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 당장은 네. 서로 이제 말하자면 숫자만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언론들이 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실점이 있어요 이 관세 정책이. 근데 그 실점 얘기를 안 한다고요 미국은. 왜 다른 나라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국내적으로는 부각이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방법원에도 그렇고 국내 여론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불가역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예.